자, 매일 살펴보는 백신 개발 진행 업체입니다. 유바이로직스, 제넥신, 셀리드,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자, 코로나 때문에 바깥 활동도 전혀 못하고 가을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많이 찍을 수 있고 또 좋아하는 주식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어째 답답하게 못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코로나가 종식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 많이들 창업자분도 힘드시고 사실은 조금 안정화가 돼야 되겠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집에만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도 심하고 또 며칠 되면 백신도 맞아야 되고 해서 더더욱 집에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좀 많이 올리게 되고 오히려 공부도 한 번 더 하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특히 요새는 바이오주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가 심상찮죠.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주범이 기관이죠. 자,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알겠습니다. 기관 엄청 팔죠. 자, 보시게 되면 이틀째 12만 주. 투신도 많이 팔고 특히 이 사모펀드 쪽에서 좀 많이 매도가 나오고 연기금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8월달 한 달 동안의 수급을 보면 이렇게 자 지금 연기금이 아직도 매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이 더 나오게 되면 주가는 하방으로 더 밀릴 수 있고 자 이 투신하고 금융투자도 꽤 많이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도 일단은 3일간 매수해주고 있긴 해도 매도세가 원체 세서 많이 밀리고 있죠. 특히 오늘은 갭 하락까지 했는데 자 시초가부터가 자 마이너스 4%라고 종가는 마이너스 7, 8, 9%에 끝났습니다. 많이 떨어진 거죠. 주범은 기간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죠. 그걸 미리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유출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죠. 몇 가지 관련 중요한 뉴스를 살펴보면 제가 동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좀 살펴보시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인천 송도 글로벌 RNPD 요 센터 토지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떨어지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자, 어쨌건 DNA, mRNA, 국산19 코로나19 백신 주력 플랫폼. 지금 백신에 대한 개발 방식이 DNA 방식, 또 mRNA 방식이라고 SK바사가 선택한 잠깐 읽어봤는데 저도 의학 박사가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자, DNA, mRNA 국산 코로나19 백신 주력 플랫폼이 있는데 유전자 제조와 바이러스 벡터 물질도 있고 자, 임상 속도가 가장 빠른 기업이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 중에 SK바이오사이언스 상황을 보면 유전자 제조합 기술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현재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하고 백신 그 방식하고 같은 방식이라는 거죠. 유전자 제조합 방식이. 자,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인천 송도 글로벌 RNPD 센터 토진 매입 결정했죠. 330억 정도라고 그래요. 뭐 이게 그렇게 크게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제넥시는 판교 사무실에 88억을 매각했고 현금성 자산을 늘려놨습니다. 나머지 유바이로직스나 이런 종목관에 관한 기사나 뉴스는 제가 영상 하단에 다리 걸어놓고 전 영상에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반복된 거라 일단 가볍게 500건만 볼게요. 자, 제넥신이 코로나19 백신 인도네시아 임상 허가 연내 상용화 이 목표가 있었죠. 그래서 조금 며칠 전에 주가가 좋았었고 유바이로직스는 코로나19 백신 생산 시설을 2배로 확장한다고 합니다. 셀리드는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19 백신 국가 임상 지원 재단에서 해외 임상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주가들이 각각 강하고 약해지고 이런 상황들이 됐는데 뉴스에 하루하루 움직이진 않죠. 물론 뉴스에 따라 움직이긴 하는데 뉴스의 하루하루를 체크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추세를 이해하는 게 좋아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추세를 보면 일단 월북에서 많이 올라왔죠. 최저점인 11만 1,000원대를 기준으로 36만 원 갔기 때문에 3배 이상한 거, 3.3배가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 조정이 들어왔을 때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선 하나를 제가 이렇게 거놨습니다. 물론 이걸 깬다 그래서 추세가 깨질지 않겠지 모르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주식에 보는 상황상 이 5주선을 이탈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5주선의 가격이 26만 2천 원이고 이 얘기는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밀리면 26만 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추세가 더 깨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 자리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는 어디랑 겹치게 되냐면 보통 21선 우리가 21선을 보통 생명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걸 만날 확률이 있죠. 따라서 21선을 얼마나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냐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턴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가지만 않듯이 또 어디까지 떨어지지만은 않아요. 따라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제 박스권 비슷한 걸 형성해 주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일단 멈춰야 되죠. 일단 하락이 멈춰야 돼요. 하락이 멈추려면 당연히 기관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멈춰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을 과연 어디서 들어갈 건가? 정말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3상 임상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 어디서 들어가는 거가 중요한데 결국은 21선을 잘 지켜주고 여기서
박스권이라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예전에 엄청난 박스권이 있었어요. 이 자리부터 이 자리입니다. 왔다 갔다 여기서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박스권을 탈출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탈출해서 그냥 날아갔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가지만 않고 어디까지만 떨어지지 않듯이 다시 이 자리에서 박스권을 형성해 줘야지만이 지키고 왔다 갔다 하다 돌아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를 깨게 되면 박스권이 아니라 다시 추세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 위험하고, 저 자리는 주봉 5주선하고 맞물릴 거예요. 따라서 5주선이라는 건 5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나타낸 거죠. 지금 사고자 하는 주식이 5주간의 평균선을 밑에 자꾸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추세가 우하향인 게 맞습니다. 이 종목별 대처 거래를 잠깐 보고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이 8월 달에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지금 대처 거래가, 대차 점거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잔고 수량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매도 수량도 늘어나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 현재 주가 위치는 딱 솔직히 얘기하면 완벽하게 좋다고 하는 건 아니고, 추세가 좀 무너지고 위험성 있는 그런 주식이에요. 당연한 거죠.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근데 어제까지만 떨어지지는 않듯이 멈춰줄 자리가 필요한데, 이런 멈춰줄 자리들이 21선 이런 근처가 될 확률이 높고, 일단 투자자 매매 동향에서 보면 자, 이렇게 기관들이 매도가 일단 멈춰져야 돼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주가가 좋고 삼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나는 이 주식을 오래 들고 갈 거라 뭐 일봉에서 20에서 깨든 안 깨든 난 신경 안 쓰겠다. 이건 좋은 생각이죠. 내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예전에 11만에 샀다. 그럼 여기서 살 수도 있고 여기 살 수도 있고, 뭐 1, 2년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거죠. 꾸준히 모아가면 평균 단가도 아주 좋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투자자가 아니라 단기 차익을 보고 들어왔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고, 중기적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손실권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주선 같은 거 깰 때는 조금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유바이로직스 상황이 조금 좋아졌는데, 월봉에서 보시면 제가 5개월선 돌파해주고 나가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5개월선을 깼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예, 조정이 들어올 건데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고, 물론 이번 달 거래일이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4거래일 남았습니다. 4거래일 동안 5개월선 절대 안 깨야 돼요. 깨게 되면 추세가 무너져요. 자, 그러기 전에 이번 주 거래일이 2거래일 남았는데 역시 20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20주선을 잘 타고 올라간다는 건 우리가 추세를 아직은 유지할 거지롱, 이렇게가 돼요. 그래서 아직은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요거 깨면 추세가 깨져요. 5주선, 20주선을 깨는 데드크로스가 생기게 되죠.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자, 일봉에서 박스권에 있다고 그랬죠. 유바이로직스. 자, 저점인 36,000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고점인 36,000원. 자, 이 자리 36,000원 가고, 여기만 오면 36,000원 가고, 여기도 오면 36,000원 갈 거예요. 항상 이렇게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해주면 엄청 좋고, 깨게 되면 결론적으로 추세 깨지는 거니까 이땐 조심해야 되죠. 투자자의 동향을 잠깐 볼까요? 외국인이 꾸준히 사랑하고 있죠. 자, 여기 좀 사랑하고 있고, 기관도 오늘은 살짝 입지를 했습니다. 뭐 여러모로 좋은 일이 있나요? 어떤 종목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보가 있기 전에 항상 추세를 유지하거나 박스권에 잘 있어요. 그러다가 박스권 딱 탈출해주고 나간 다음에 평 날아가면 여기서 뉴스 떠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누군가 야금야금 박스권에서 매집할 때는 조금 신경 써보는 게 좋습니다. 자, 제넥신을 볼까요? 이 나머지 세 종목 외에 제넥신이 유일하게 월봉에서 위치가 조금 낮아요. 자, 예전엔 크게 급등해서 많이 올라갔지만 이렇게 5개월선 깨면서 제가 5개월선을 강조하니까 바로 이거죠. 깨게 되면 이렇게 무너져요. 근데 일단 20개월선도 깨놨는데 어차피 올 만큼 왔죠. 지금 이 3개월 전 저점 가격이 81,000원인데 이 친구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밀리지 않을 확률이 높고. 자, 우리 대표적으로 부강약품을 볼까요? 제약주 공부하다 보니까 꼭 이렇게 되는데, 부강약품을 제가 어제 60회선 찍을 때 그랬거든요. 야, 네가 이제 떨어져도 더 떨어지겠냐? 근데 오늘 급등했죠. 저거 찍고서. 물론 이렇다고 해서 제넥신이 뭐 저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해도 월봉에서 보면 이제 뭐 올만큼 왔죠. 60회선까지 왔는데 이거 깨면 완벽히 뭐 추세 끝나는 거고, 제넥신에 대한 기대감은 버려야 돼. 근데 지켜주고 있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추세가 잘 지켜주고 있다는 게 이전 저점들 안 껴서 지켜주고 있죠. 누군가 지켜주는 거죠. 이거 안 지켜주면 깨져요. 잘 지켜주고 있고, 일봉에서 보면 정적인 박스권에 있죠. 자, 우리 8만원 가면 이렇게 9만원대 갈 거지롱. 8만원, 9만원, 8만원, 9만원. 지금 8만원대 있죠. 그렇죠? 지금 매수. 9만원 가면 익절, 돌파하면 내비둬야 돼요. 쫙 날아가요. 자, 근데 8만원대 깼다가 하면 손절. 쉽죠?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뭐가 뛰고 뭐가 뛰고 뭐가 뛰고 막 이렇게 하면 엄청 힘들어지니까 그냥 박스권이니까 8만원에서 매수 깨면 손절, 8만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계속 추가 매수. 기준 키워놓고 9만원대 가서 못 들어주면 익절, 뚫고 나가면 그냥 대기하면 쭉 날아갑니다. 자, 셀리드를 볼까요? 셀리드를 보면
얼마 전에 인체세법 허가받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런 게 있나? 주식 공부하니까 알게 되는데. 어쨌건, 5개월선 안 깨고 잘 지켜주고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저번 딴 달 조정받았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추세를 유지한 아까 유바이로직스를 내듯이 20주선을 잘 지켜주고, 요거 잘 지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엔 특히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약간 턴이 될 만한 상황인데, 일단은 막혀 있죠. 어디냐면, 20주선을 기준으로 깨지 않아야 되기도 하고, 여기 산처럼 볼록 솟은 여기 있어요, 여기. 요 부분이 조금 강력한 저항선이 돼서 가격으로 보면 13만 원대가 돼요. 그래서 저번 주에 못 들었고 이번 주에 이거 뚫어주면 정고점 가는 거고 못 들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높게 사지 말고 5주선 근처 이렇게 기다렸다 사는 게 나아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 상태로 날라가죠 뭐 할 수 없는데 만약에 밀려서 박스권 하단 여기가 온 매수 또는 21선 근처 온 매수 돌아 나가주면 기다리면 여기 정고점 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셀리들은 참 꾸준히 많이 올랐던 종목 이 친구 대단하다. 이 친구 깜짝 놀랐었어요. 예전에 영상 막 시작 처음 걸을 때 막 셀리드 막 이 박스권 막 이탈하고 할 때 위험하다. 이 종목 어떡하지 했더니 어느 순간 이 전고점 다 뚫고 날아가더니 뭐 상한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전 저점 12,000원에서 고점이 15만 원 찍었기 때문에 거의 뭐 11배, 12배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장기 투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기 단타가 맞는데 단기 단타를 하더라도 뚫어줄 자리 뚫어주면 더 올라가는 거고 깰 자리 깨면 무너지니까 지금 중간에 있어요. 중간한 위치에 있어요. 차라리 여기 있던가 제넥신처럼.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차라리 매수하면 되는데 지금은 애매하고요. 21선 밑 왔다 돌아 나가주면 그때 매수 타이밍은 되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추세는 살아있어요. 이렇게 상승 조정했다 다시 2차 상승하는 중이라 살아있는데 항상 많이 올라온 종목은 그에 맞는 약간의 대응을 하는 게 좋고 투자자 매매 동향 잠깐 챙겨볼까요?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반복하고 있는데 8월달 한 달을 보면 전체적으로 개인이 홀로 매도했고 외국인 기관은 들어온 입장입니다. 뭐 수급들이 꼬여 있지 않고 2차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있어서 셀리드까지는 조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